대책의 논지가 암묵적으로 그런 논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책이. 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있었었고요. 이제 그것이 계속 서구의 근대적인 세상, 지배적인 세상으로 되어 있었다가 그것이 좋은 측면도 있었고 나쁜 측면도 보여주고 하다가 20세기에 와서 수많은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은 합리주의나 계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좀 더 광범위하게 수정되고 그런 계몽된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계몽주의나 이 합리주의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성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보다는 이성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엘리트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이때까지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받아들인 수용자 입장에서 무조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전달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소통한다든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제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게 뭔지 참 그것도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하고 계실까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다고 여기는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소통이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갑재 씨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자기가 욕을 많이 먹는다 이런 사회자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욕을 되게 많이 먹으시네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욕을 많이 먹는 게 소통의 한 방식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갑재 씨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갑재 씨의 그 말씀은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소통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제 음악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소통 이런 더 어려운 얘기까지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소통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내용이다. 소통의 내용은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가져오는 내용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소통시키면은 그거는 소통이 잘 되는 예술인가요? 네로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를 불태웠다고도 그러고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그 광염소나타의 주인공은 세상을 불태우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불태우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탐미적인 예술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김동인의 광염소나타에 나오는 주인공 백씨였나요? 아무튼 그 주인공 뭐라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는 음악을 작곡을 한답니다.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불태운다는 거죠. 하나하나 불태우고 누굴 죽이고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고 그런 작품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다? 그 작품이 과연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경우에 이것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할 것인가? 즉 예술이 윤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술을 제약하는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주의의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해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주의만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소통의 내용이다. 소통의 내용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내용이어야 한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상, 이익이 되는
음악적 감정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짧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미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도일 것 같은데요. 20세기 이후에 많은 그 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의 큰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특히나 아까 뭐 컴퓨터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근데 어떤 실현하기 위한 기술, 도구적 측면의 기술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렇게 못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의 음악이라 그 기하학적인 그 토대에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수천 년 전부터 이 약간 배음이라든가 화음 자체도 굉장히 기하학적인 기술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그 옛날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최고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건물을 짓든 뭐 축소를 하든 뭐 하든지 가장 최소 뭐라고 하지? 첨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거였는데 아마 20세기 이후에 급속히 그 기술이나 그런 지식이 변하면서 이런 게 가능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진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음악이 그 선율이나 화음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아금적인 음악을 추구했던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새소리를 재현한다든지 약간 뭐 호랑이 소리를 재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을 모방을 하든 그런 나아가 창조라든지 그런 걸 하려는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내재해 있었고 그것이 기술 덕분에 약간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역사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살죠.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불도 켜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면 음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은 과학 기술의 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음악이 과학 기술과 만나는 접점이 다양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과학 기술의 부연물인데, 그러니까 그 S 피아노 우리나라 S 브랜드 피아노와 저쪽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또 다른 S 피아노가 있어요. 예. 저쪽 S 피아노가 훨씬 더 비싸고 소리가 좋아요. 우리 거보다. 저쪽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이라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 피아노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공장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못 만들어요. 예, 지금 인간들이 향유하고 있는 음악의 밑바탕인 악기는 과학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과학기술을 현재 누릴 수 있고 그걸 부릴 수 있는 문명권의 나라들만이 그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악기들의 경우에도 구현된 과학기술의 내용이, 방향이, 심지어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에 구현된 기술과 바이올린에 구현된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힘듭니다. 피아노가 바이올린보다 더 수준 높은 악기인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아니더라도 어떤 악기와 어떤 악기의 수준을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총체적 관점이 아닌 어느 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를 들어 전달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전통 국악기는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가야금은 우리 조상님들의 것인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양반분들의 것이죠. 그렇죠? 지배계급의 것이었죠. 지배계급들이 그 조그만 방에서, 사랑방에서, 그 방에서 향유했던 그 장소에서 가장 적합했던 악기가 가야금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국악, 한국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그런 걸 한번 봤었어요. 그 천년을 이어온 그 악기, 가야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야금 악기를 만드는 그 나무가 그러니까 가야금이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지금도 가야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에. 아까 미리 전제를 깔아드렸는데 엘리트주의자인 관점에서는 틀린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0년 동안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가야금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악기들은 변합니다. 인간이 변하듯이. 피아노의 수명이 1000년이 안 갑니다. 근대 이후에 나왔습니다. 피아노 이전에 피아노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기량이 떨어지는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합시코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피아노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아노에 당한 겁니다. 피아노가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피아노가 보편적입니다. 합시코드는 연주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합시코드를 미개한 악기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몇몇 분명한 관점에서 합시코드는 피아노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땐 합시코드는 피아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유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가야금이 개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 사회가 유럽 사회에 비해서 역동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덜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는 악기의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악기의 발전은 산업의 발전인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자본주의자로 또 오인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얘기까지는 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산업이 여태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산업이라는 것이 악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단위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과거에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이 없었고 유럽에는 있었잖아요.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이 저쪽에 있었고 이쪽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악기들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가야금과 피아노는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아닌 그 문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기에 반영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과학기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향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와서 오르간을 무신론적인 악상을 표현해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르간으로 무신론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감을 드린다면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드린다면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에 대해서 피아노 음악을 우리가 들을 때는 피아노라는 악기에 구현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피아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오랜 동안 계속 될지 그건 모르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그 이전에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를 학살시킨 악기입니다. 제 책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바로크 시대의 그런 풍요로운 음색, 개체적인 음색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학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 책에. 그것은 명백히 음악 외적인,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비롯해서 음악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 과학,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 DNA, 유전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주제 넘게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이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아 주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직도 밖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문의가 되시는 분 구매해 주시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